안녕하세요. 가야행골집 안호행기 양기수 인사올입니다. 2015년 3월 26일 수요일인가요? 날씨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산불이 나가지고 다행히 내일 정도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좀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산불이 이렇게 크게 날 수가 있나.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산불 놀이처럼 한 적은 있지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하는 게 거시기 해가지고 산에서 나무를 냈거든요. 자꾸 솔잎이라고 하죠. 솔잎 마른 걸 갖다가 어머니하고 그 어머니가 이제 머리에 이고 저도 뭔가 그 같이 나무를 했던 갈퀴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제 산에 가면은 바닥이 그냥 맨땅이에요. 지금처럼 지금 나무를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아마 특별한 장소를 빼고는 거의 불에 탈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이제 나무를 다 나누니까 지금처럼 뭐 도시가스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나무를 했어요. 마른 나무가 떨어지면은 다 갖다 땔감으로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 당시는 큰 물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살만하니까 뭐 텔레비 나오는 자연인 빼고는 거의 나무를 안 하니까 밀림이 되는 거죠. 밀림이 꽉 말라가지고 아우 엄청나게 세게 타더라고요. 참 많은 그 피해가 있어서 하루빨리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일 다가오죠. 말일 되면은 제가 어 사실 말일은 뭐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좀 사는 게, 그래서 많은 이제 돈이 빠져나가죠. 제가 어젯밤에는 잠을 좀 못 이뤘어요. 아주 불안이 세게 오셔가지고 어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풀긴 풀었는데 좀 세게 오셨어요. 경각심을 주는 거죠. 세게 왔다는 얘기는 저를 더 사랑해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래도 피곤하진 않아요. 저는 귀가 얇아서 열려 있어가지고 뭐에 좋다면은 그 이렇게 사는 편이에요. 체험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돈이 있어 사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첨단 문명을 이용하고 있어요. 사실 스마트폰도 첨단 문명이고 스마트폰 이용 안 하면 집전화해서 집에서만 통화해주고 옛날처럼 공중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뭐 자동차 또 말씀드리지만은 뭐 부산까지 출퇴근할 때 부산까지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집에서 직장까지 걸어갈 수 있지만은 걸어가면 오다가 다 해나갑니다. 다 우리가 첨단 문명을 이용하고 있어요. 제주도 뭐 헤엄쳐 갈 거예요?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건강에도 좋다니까 뭐 첨단 기술로 만든 연구 개발로 만든 영양제도 많이 먹고 또 우리가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어싱이라고 봐요. 제가 10년 넘었나? 아주 오래전에 어싱, 네트 이런 관련된 일을 해가지고 저는 어싱에 대해서 굉장히 유튜브 공부를 많이 한 편이에요. 뭐 활성산소 이런 거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이 이제 제 단톡방에 맨발 걷기가 3개나 있어요. 네이버 검색해서 들어가서 맨발 걷기가 3개 있는, 단체통 3개 있는 건 아마 맨발 걷기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옛날에 그 시골의 똥개, 제 나이 또래에서 50 넘은 사람이 생각할 때요. 어느 누가 똥개를 병원에 데리고 간다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예 생각은 못하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똥개를 키우는 이유는 그 당시는 그랬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키워서 잡아먹든지 새끼 쳐서 팔든지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어느 누가 똥개를 병원 데리고 간다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우리가 애완견은 다 아시다시피 병원을 자주 갑니다. 저도 옛날에 애완견을 켰는데 예방주사 맞춰야 된다고 해서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이 많고 뭐 동물 미용도 있고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쁘게 한다고 신발을 신기더라고요. 또 옷을 입히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하게 밖에 나가도 다 콘크리트 뭐 시멘트죠. 뭐 아스팔트죠 사실은. 진흙 그래도 공원 가면 진흙이 있는데 신발을 신겨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과거의 똥개하고 현재 그 애완견의 그 환경의 차이거든요. 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과거의 똥개는 젖은 흙을 밟았어요. 다 풀어놓고 키웠잖아요. 마당에 시멘트 있는 시골이 어딨어. 다 젖은 땅이었잖아요. 젖은 땅을 밟고 살았고 현재의 애완견은 뭐 같이 살잖아 인간하고요. 똑같이 콘크리트 뭐 아스팔트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죠. 그 차이 같아요. 더 나아가서 숲속의 동물들 멸종 안 되잖아요. 세렝게 아프리카 우리 동물의 왕국 많이 보잖아요. 뭐 수백만 마리의 누국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걔들도 인간하고 비슷한 동물이잖아요. 근데 걔들은 약사도 없고 병원도 없습니다. 그래도 멸종이 안 돼요. 그게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젖은 땅을 밟는 효과라고 들어요. 근데 현대인들이 여름 휴가 때나 아니면은 뭐 특별한 거 빼고 요즘에는 이제 공원에도 맨발 걷기 그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무조건 가시는 게 좋아요. 맨발 걷기는 웬만한 산삼 못지않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갔을 때는 운동화 벗으시고 맨발로 다니셔야 돼요. 근데 맨발 걷기를 일반인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한겨울에는 하기가 거시기 하고 바쁘잖아요. 뭐 저희 올리라이프 쌍통센터 체험 한번 하라고 오라오면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정말 건강보다 소중한 게 어딨어. 하루에 몇십만 원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인데 그렇게 바쁘시대요. 참 그게 인자 방향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건강은 방향이거든요. 속도는 이제 돈이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 유튜브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한테 기수야 일 좀 해라. 제가 한 1년 동안 멘붕이 와서 거의 쉬었거든요. 쉬었다기보다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이게 참 저도 인간인지라 그래서 지금 올리라이프를 만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뭐 돈을 버는 걸 좀 이렇게 제가 많이 기운이 빠져서 좀 거시기했지 사실은 지혜를 쌓는 것은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책을 보고 이렇게 강의를 듣고 뭔가 글을 쓰는 거 사람들은 논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사유를 했고 지금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내가 그리고 유심히 지켜봤어요. 관찰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도대체 어떤 게 미래지향적이면서 내가 돈도 벌고 좀 흥분된 흥미를 느낄까 재밌을까 재밌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재밌어야지. 그런 걸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오히려 하루는 일하고 하루는 책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인 삶이다. 반나절은 일하고 반나절은 책 보고. 삼등분이 좋겠네요. 일하고 책 보고 운동하고. 그게 딱 이상적인 삶이네. 그러니까 책 보고 뭐 하는 걸 사람들은 논다고 생각해. 그러면 뭐 엊그저께 뭐 한강 어젠가요? 한강 작가가 뭐 시국 선언을 하는데 그런 작가분들은 그럼 다 백수야?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벌잖아요. 노벨상 타고 못하고.
그분들 하는 일이 글 쓰고 책 보고 뭐 명상하는 거지 뭐야. 이 자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기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 관점에 보면은 노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이. 힘든. 어제 그 삼성전자 부회장님 63세 돌아가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그 돈도 많으실 텐데 얼마나 그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았으면은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을까. 이게 그래요. 이 유일하게 목숨 걸고 하는 직업군이 있어요. 그게 기업인들이에요. 뭐 다른 건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열받으니까. 기업인들은 진짜 목숨을 걸고 일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애국자는 기업인들이에요. 그 대기업에 그분들이 얼마나 여유가, 뭐 금전적으로, 재물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바빠요. 건강을 돌볼 틈이 없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되니까. 이게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희생하신 거죠, 사실은. 저는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도 정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잖아요. 정주영 회장님 할 때 그 국민당이었나요? 그때 제가 선거 유세하러 경상도 상주에 간 적이 있거든요, 상주. 제가 모시는 회장님이 국회의원 나오셔가지고, 아마 그때 당선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상주에 선거운동을 간 적이 있어요. 저는, 물론 다 그래요. 어느 분야에서나 좀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선하고 정말 모든 걸 걸고 일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저도 반성을 해야 돼요. 진짜 올라갈수록 형만한 아무 없다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막중한 책임과 이런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정말 근데 저 놀랐어요. 그 기사 보고 들어가시다가 한 80대인 줄 알았어요. 그냥 무슨 일이 아닙니다. 근데 63세야. 지금 63세는 청년이죠, 청년. 그리고 보통분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계속, 아까 산불버튼에서 계속 좀 우울한 얘기만 할 수는 없고, 참, 어쨌든, 잘 우리가 이번에 위기를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쓴 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보낸 글인데, 이렇게 보냈네요. 오늘도 말씨가 예쁜 사람, 잘 웃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말씨, 잘 웃는 사람, 용기. 용기는 뭐, 최고의 덕목이죠. 용기. 용기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뭐. 용기란 뭐예요? 과감하게 한물간 비즈니스를 내려놓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게 용기죠. 새로운 세상에 과감하게 뛰어드는 게 용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세상을 바꾼 거예요. 남이 하던 거, 뭐, 이미 뻔히 아는 거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질 않았죠. 우리가 새로운 장르를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농사 짓다가 뭐 공장으로 완전히 바꾼다.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그건 용기거든요.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과감하게 걸어가는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지금 유튜브도 찍고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온라이프 디바이스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우리 후세를 위해서. 용기. 그리고
제가 이 말을 또 하지만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잘 웃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를 하게 되니까 웃게 돼요. 이게 뭐 진심이든 가식이든.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웃, 이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니까 그냥 항상 웃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웃잖아요? 그럼 나도 웃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매력이 생기는 거죠. 제가 오늘 글 보낸, 오늘 아까 읽어드린 건 저번에 보낸 거고, 오늘은 이렇게 보냈네요, 제가. 벤자민 디즈렐리는 사람들에겐 그들 자신에 관한 것을 말하라. 이건 뭐 데일 카네기도 많이 나오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몇 시간이고 당신 말을 경청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분이 한 말이고, 제가 보너스로 제가 상대방은 당신을 매력적인 상대로 생각할 것이다. 여기서 매력은 뭐냐? 매력은 강남 건물주보다 더 큰 자본이다. 내가 매력 있으면요, 내가 진짜 매력 있는, 예를 들어서 여자야, 남자야.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을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본 거잖아요. 갖고, 뭐, 내가 가진 거에 뭐, 절반을 주겠다, 전부 주겠다, 다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에, 뭐, 몇백 주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하고 점심 한 끼도 하루를 같이 보낼 수 있다면. 그게 뭐야?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그 매력이 어떻게 해서 생겼어요? 육체노동에서 삽질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 대목이 아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강이라는 작가가 뭘 했어요? 뭐 육체노동한 게 아니잖아요. 생각한 거잖아요. 생각의 깊이를 넓힌 거잖아요, 결국은. 보는 관점이 달랐잖아요. 그랬더니 노벨상을 탄 거잖아요. 우리가 그 노벨상 상금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웬만한 사람이 삽질해가지고 그 돈 못 법니다, 사실은. 근데 한 방에 벌잖아요. 내가 만약에, 아니, 소크라테스 장자, 노자가 저희보다 훨씬 낙후된 때 살았던 사람이,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진짜, 뭐, 좀,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살았다고 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때 무슨 정보가 있어,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데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제 유튜브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생각을 안 해요. 바빠요. 바빠요. 그리고 나를 보여야 되는데 남을 봐. 저놈이 전현이 이번에 집 샀네? 에이씨, 나도 더, 오로지 목적이 재물이야.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한 번씩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다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결국은 생각을 많이 한 거거든요. 뭔가 다르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르게. 이건 저도 결론이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우리는 바쁘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바쁘고,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야. 충분히 먹고 살 만한데도, 목표를, 계획을 이루었는데도, 바로 집 한 채, 두 채, 세 채로 가다 보니까, 항상 바빠. 저는 그 원인이, 지금 현대에는 왜 소크라테스가 나오지 않는가. 그 여백에서 저는 그 원인을 찾고 싶어요.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잠깐이라도 누구 말을 들어줄 여유도 없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없고, 오로지 그냥 뱉어내. 내가 하고 싶은 거.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인간의 본능은 맞아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하루아침에 됐을까? 이게 내가 불안이 많이 엄습해오고, 많이 뭔가를 돌부리에 넘어지고, 어, 이성 간의 시련도 당하고, 비슷한 얘기지만, 그랬을 때, 아, 그 사람은 팔자가 부처님 팔자다. 장자, 노자, 소크라테스, 니체, 위대한 철학자 팔자다라고 생각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하는 일마다 뭐,
아무 고생 안 한 사람이 누구 마음을 알겠어요. 아무리 내가 잘나도 결혼 안 해본, 애 안 낳아본 사람이 애 낳은 사람을 알 수가 있어? 몸소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아무리 간접적으로 책을 봐도 그걸 애 낳은 사람, 애 안 낳은 사람이 모르잖아요. 결혼 안 한 사람이 결혼 모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자신감의 바탕이 뭐냐면 저는 실전 경험이 영업에서만큼 많잖아요. 어마어마한데 사실.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냥 근데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노하우가 나오는 거죠. 그 노하우 중에 하나가 끈기예요, 끈기. 아,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면은 반드시 나옵니다. 100%에요, 100%. 이게 하루를 계산하고 한 달로 계산하면 100%가 이거예요. 그리고 가만 고객이 늘어나요. 제가 10분만 하는데 말이 길어졌는데요. 두서없이 하는 거예요, 두서없이. 저는 일부러 머리를 좋아지게 하려고 대본 없이 합니다, 그냥. 생각을 하려고. 상상하는, 생각하는 게 좋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할 때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주옥 같은 얘기가, 통찰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대본을 보고 오면은 거기서 끝나요. 대본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본을 내가 썼잖아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걸 읽어버리면 그거밖에 몰라요. 아, 이미 알고 있는 거 한번 읽어주는 건데, 제가 지금 그냥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하면서도 내 안에 그 스키바라고 그래. 내 안에서 반죽이라서 나올 때, 아, 이것도 있어. 우주의 관찰자께서 저한테 이렇게 준대요. 머리는 텅 비어 있는데, 관찰자께서 이렇게 정보를 주신대. 참 세상 참 기묘합니다. 아무튼, 그냥 제가 이렇게 아는 것도 말하는 사이사이에 상상도 못한 통찰이 툭 튀어나와요. 그때 바로 메모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린 것도 상상도 못한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 생각지도 못했어요. 까먹었어요, 다시 또, 근데. 아, 노트에 쓴 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거예요. 근데, 자, 대본. 대본을, 대본은 이미 우리가 아는 것. 대본 없이 말하면 어느 순간 통찰, 통찰이 아이디어가 툭, 툭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대본 없이 해야 돼, 대본 없이. 아, 이거 제가 메모해 놨습니다. 제가 말하고도 참, 이게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게.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영화 볼 때 우리 대본 없잖아요, 사실은요. 개척 나가는데 대본이 어디 있어요. 고객 만났을 때, 뭐, 일반적인 얘기는 대본이 없거든요. 뭐, 사업 브리핑 빼고는. 그때 나도 모르게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뭐, 평상시 그래서 독서나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뭐 들은 게 있어야 나 뱉어낼 거 아니야. 내가 책을 안 보면은 허구한 날 그 사람은, 저 사람은 그 얘기만 해요. 그잖아요. 새로운 단어가 들어오질 않았는데 뭔 얘기를 해. 새로운 내 스토리도 좋고 어디서 들은 스토리도 좋아요. 뭔가 들어야 나갈 거 아니야. 그죠? 들어온 게 없으면은 결국은 미천이 없으니까 쉽게 해서 옛날 군대 얘기, 뭐 축구찬 얘기, 뭐 시덥단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굳어지는 겁니다. 굳어져서 나이가 먹을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뭐 그렇죠. 저는 나이 드신 분, 남자분들 딱 만났을 때 딱 첫 마디 들어보면 딱 알아요, 이분. 예예요. 끝납니다. 예예요. 예. 뭐 이렇게 제가 무슨 상품을 말하거나 뭐 하면은 뭐 새로운 걸 말하면은 그냥 부정적이면서도 다 알아. 근데 그럼 뭐가 하셔서 그런 분하고 얘기해요. 절대 그런 분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부정적이면서 다 한다는 분은 시간 낭비예요. 절대 설득 안 돼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분 옆구리에 책이 있다. 책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책 읽은 사람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면 못 들어, 책 읽는 게. 나이 먹었는데 부정적이고 다 한다는 사람들은 피하세요. 그게 살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그 사람 설득하겠죠, 한 100년 걸리면은. 아, 날씨가 20도가 넘더라고요. 어, 화사하게 웃으면서 또 하루 희망차게 보냅시다. 지금까지 카예행 고울침 안호행 루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